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두 분이 첫 방송을 했었는데 남영희 위원장은 뭐 몇 번 출연하셨고 이용주 전 의원은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제 얼굴보다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역이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제 지역구가 여수에서요. 여수에서도 좀 가서 활동 좀 하고 또 서울에서 반반 정도 왔다 갔다 예전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휴가 피크철이 다가오는데 예. 국외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 그러면 뭐 몇 군데 잘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중에 여수가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주도, 지금도 제주도 많이 가는데요. 또 항공편이 또 제주도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 시끄러운 적이 있어서 그 대체제로 산으로 갈 때는 강원도로, 바다인으로 갈 때는 다 여수로 네.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꼭 김포공항에서 또 비행기 타면 금방 가니까. 예, 그리고 또 요즘 또 저가항공사 많이 생겨서 16,000원, 3,000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하기 때문에요. 예. KTX로만 갈 경우도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는 방안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름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피크 때 보니까는 주위에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수는 그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 좀 해요. 예, 뭐 원래 부족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예. 작년만 하더라도 약 1,300만 정도 국내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오고 있고 또 숙박시설이 이제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제가 보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투자한 시설들에서 외국에서 뭐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지역에 계시면 저는 그런데 못 잡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휴가철인데 여수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국내 여행 많이 이번 기회에 많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검사와 검사끼리의 몸싸움이었는데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검사를 못 나갔던 이용주 의원님. 어때요? 난감합니다. 예.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정진욱 부장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후배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다 막중한 위치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본질을 떠나서 국민들이 검찰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볼상사납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어쨌든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사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지휘관계라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를 앞으로 1년 정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 이렇게 둘이 다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도 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대 윤석열 이런 모양새가 돼버려서 그 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 한동훈 검사장 뭐 이런 라인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건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안타까운 장면들을 예. 봐야 되는 게 참 그렇고요. 근데 이 과잉 검찰권을 옹호하는 파와 또 그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양심 세력파 간의 이 다툼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그런 분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쪽 주장이 엇갈려요. 엇갈리는데 일단 핸드폰 압수수색이야 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거니까 그것도 어제 나온 게 아니고 미리 나와 있던 겁니다. 23일인가 나와 있던 거였고 한동훈 검사를 소환했는데 소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용인에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가서 이제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압수수색하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검사 이야기는 변호인을 부르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가 일반 전화로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해서 아니다. 핸드폰을 하겠다 해서 그럼 핸드폰을 하셔라. 근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면은 비밀번호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고 그런데 정진웅 검사는 비밀번호 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다른 어떤
휴대폰 안에 내용에 있는 걸 뭐 지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압수수색, 정당한 압수수색이냐 혹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은 한 23일쯤 한참 전에 발부가 돼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좀 꼬인 게 24일 날 수사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사심의에서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의 중단 그리고 불기소하라는 그런 공고 내용이 있어서 예. 물론 검찰이 그걸 항상 공고 내용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따라야 되는 게 아닌데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저는 진행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은 이제 검찰 내에 만든 수사 심의를 한다면은 통상적 임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공고를 넘어서 강제 수사까지 꼭 했어야 됐을까요? 그런 의문으로 가는 건데 이제 새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한다면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직은 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받아볼 필요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보통 경우에 이제 수사관이 가거나 또 검사가 가는데 부장검사까지 직접 입회하는 건 좀 드물기는 하나 또 이런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장검사 현장에 또 입회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중대성이 있다 한다면은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은 좀 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증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제 수사팀에서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뭘 지우려고 했지 않았겠을까 하는데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그리고 또 포렌식 요원과 옆에 있는데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어서 또 설령 지운다고 하더라도 유심지 자체를 확보한다면은 포렌식에 다 살려내는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예. 또 유심칩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통화 내역 정도, 어디랑 통화한다는 것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좀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를 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밖으로 그냥 안 나올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국민들은 해프닝으로 맞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동훈 검사는 독식 폭행으로 고소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무고민 명예훼손으로 맞고 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정말 검찰의 뭐 우사라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고소장을 냈다길래 나중에 낸지 알았더니 그 현장에서 뭐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참 그건 좀 모양새이 아니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앞서서 한 것처럼 바로 작성하는 건 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또 우리 정준호 부장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쉬쉬하고 좀 묻어야 되는데 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딱 그냥 올라가서 다른 사람도 이거 뭐 하는 건지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게 뭔 일이 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는 꼴이 돼서 둘 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좀 조용히 무마해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못 그런 게 참 예. 검찰 둘 다 간부들인데 적절한 처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벌써 이 검언 유착 사건 때문에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뭐 녹취록까지도 다 지금 보도되고 한 상황에서 이 휴대폰이 그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그 외부에 알려지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예. 제가 그 부분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예.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이 사건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그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에게 휴대폰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내지 않았댔거든요.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만일 뭔가 있었어도 지울 시간이 충분히 그러니까요. 있었을 테고 또 지금 유심을 결국은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3시간 만에 돌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3시간 만에 돌렸다고 하면 안에 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안에는 내용을 다 이제 다운 받아 놓는 예. 거죠. 뭐 포렌식의 자료를 받아 놓는 건데, 그럼 온물을 돌려준 거죠. 오력을 돌려주는 건데, 뭐 특별한 거 더 있었으면은 보통 유심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보통 2, 3일 정도는 좀 그러니까요.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유심에는 다른 내용보다는
어디랑 통화했다는 그런 상대방 번호라든지 그런 것만 했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메신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뭐 누구랑 어떻게 다 연결고리로서만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사실 유심으로서는 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대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을 좀 무게 있게 싣더라고요. 뭐 조중동 할 것 없이 뭐 세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KBS,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거의가 다 한동훈 검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했는데 왜 거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들어갔느냐 이런 거예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가 과연 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을 앞당겨야 되는 명분만 제공한 에피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부분도 각 언론들이 한쪽에만 더 유리한 보도를 내놓는 것도 결국 이것이 검언유착을 끊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을 당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 말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쪽 말만 들어주냐 지금 이 말씀이죠. 예, 여권에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 아마 이 사건이 조금 좀 특이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번을 두고 다시 또 검언유착 2라고 해가지고 또 KBS 보도 과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언유착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지검에서 주지 않았냐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좀 더 우호적인 언론을 쓰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기자와 취재원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쪽까지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검언유착하면서 그 실체가 문제를 명확히 좀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검찰과 언론 유착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하면서도 그 실체 내용이 뭐지 이번 사건에 있어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사팀에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릴 부분이 있으면 좀 명확히 알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지를 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까지 이해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지금 명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 상태고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뭐 녹취록 말고 다른 또 증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가 늦춰질 전망인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 중이다 그만큼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또 고위직 인사를 하려면은 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 작업이 좀 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하는 같은 소위 고검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까지 놓고도 좀 약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한까지 줄 것인지 이제 뭐 이성윤 이제 중앙지검장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조금 좀 설왕설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검찰 청부에 오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자마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다 요직에 앉혔고 두 번째 인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했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고립되는 거 아니냐. 식물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일련의 과정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집중 포화, 뭐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던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사실 만사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총장 주변에 뭐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을 감싸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저는 이게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과잉 검찰권을 옹호하는 파들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법무부 장관의 그 견제파들을 두루 등용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지금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내부의 그러니까 견제파들을 잘 두루두루 등용하기 위한 고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이제 검찰에 와서 법조계에 계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관의 뜻을 법무행정의 뜻을 명확히 잘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더 많은 자리에 놓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고 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입장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가인 검찰권을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편 우려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에 그리고 여당에 반대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그만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견제구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는 좀 불식시키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세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엔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골자가 크게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에게 맡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또 총장이 아닌 청장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거 다 합치면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힘 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물론 검찰 개혁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게 다 쏟아지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다. 결국은 정부 여권과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몰아내기 법 아니냐 이런 지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가 저희 과제였지 않고 전 국민들이 바라던 부분이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검찰개혁이 들어있었는데 과도한 특권을 정상적으로 해놓는 상황으로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장관급 사실 다른 행정부 각 부처에 소속된 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이런 부분은 다 차관급이잖아요. 그거에 대등하게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자리로 돌려놓는 상황인 걸로 봐집니다. 그동안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럼요. 예, 이용주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관급, 차장급 그런 것에서 뭐 의전이라는 예우상의 그런 것이고 뭐 법에 명확한 근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이 차관급이라 하더라도 권력이 큰 거는 마찬가지죠.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이라도 저는 그만한 권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정을 낸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뭐 대외적으로 보이기로도 검찰총장도 검찰도 뭔가를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 맞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그렇겠잖아요. 권력기관을 개혁한다 하면서 검찰에 있어서 소위 공수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제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원래 검찰 기능하고 안 맞는 것들은 약간씩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권고사항 중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하고 고등검사장에 분산한다. 저는 뭐 제가 검찰 출신이어서 그렇지만은 검찰총장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휘라든지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지검장들이 아닌 고검에서는 사실상의 수사 기능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없는 고검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한다. 그럼 이건 어떠한 모습일 건지 예. 대해서 검사들이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혹시 이 부분이 이성윤 지검장은 곧 고검장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관내에 있는 주요 사건을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실효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고안이 나오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검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낸 것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이거 예.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니까 이거는 여권에서 법을 바꾸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쭉 봐왔습니다만은 부동산 임대차법도 그렇고 여당이 슈퍼 여당이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다 하는 거거든요. 맘먹은 대로 하는 당이죠. 예. 맘먹은 대로. 그래서 아니 그 야당한테 충고하고 싶으면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충고하고 싶으세요? 그러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구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저는 그게 전적으로 야당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당은 좀 들어주는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은 좀 따라가는 척 해줘야 되는데 이 여당과 야당이 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8개든지 7개든지 간에 꼭 법사위 아니라도 몇 개 상임위원이 받았으면은 아하. 이거 예를 들면 국토기라든지 아니면 재경이라든지 받아놓고 있었으면은 이거 세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법이라든지 서로 또 정부 입장에서도 서로 협의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지 하나의 법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잃어버린 꼴이 된 게 아닌가. 패착이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8개 달라 하는 건 모양새는 안 맞는 것이고 예. 전반기는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장애 투쟁을 해서 특별히 얻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 더운 날. 그래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 모자란 거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